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ABA 테라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과정도 좀 얘기 좀 해드리고, 근데 진짜로 ABA가 뭘까? 그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ABA 테라피스트가 계실 수도 있고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갖고 있는 난리지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신 아빠 입장에서 보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verywellhealth.com이라는 데서 ABA 테라피에 관한 부분을 인용해서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은 저희 아이가 ABA가 2주 동안 지금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every 2years마다 보험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서류들을 요구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 아이가 12년, 저희가 14살인데 그 2살이 좀 지나서부터 거의 ABA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임프루브 된 데서 어릴 때는 좀 임프루브먼이 확 보여요. 그래서 ABA가 계속 꾸준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에이지를 딱 지나니까, 그게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에이지를 딱 지나니까 ABA에 대한 효과가 되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이전에 받았을 때 효과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효과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스가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죠. 근데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라 그랬으니까 제가 굉장히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데, 이게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뇌가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가 거부하고 있는 건지 등등등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죠. ABA를 하는 저희를 하시는 테라피스트들도 이거 굉장히 늦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봐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프로그레스를 좀 봤어요. 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9살 때는 아이가 성장하는 게 좀 보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성장했던 것보다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되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 테라피스트도 되게 헌신적이고, 사실은 테라피스트 컴퍼니죠. 이 ABA 컴퍼니에서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저희 아이의 그 프로그레스나 임프루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서베이를 하잖아요. 부모님들 서베이를 해요. 여러 가지 서베이를 하는데, 이제 그 서베이 부모님들 앤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테라피스트들이 본 observation한 관찰한 것들을 또 기록하게 돼 있고, 또 앤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니까 발달이 거의 멈춰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아이가 지금 ABA 테라피 그 보험회사 어프로벌 그 치료 허용에 대한 그 지급하겠다라는 허락 레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꾸 뭘 요구해요. 이전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가 12년 동안 지금 꾸준히 매 거의 빠짐없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뭘 더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어떤 인슈런스와 회사 중간에 어떤 약속인가?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들끼리 정해놓은 어떤 룰인가? 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사실은 마일드나 모더레이즈나 하는 애들은 어릴 때 받으면 확 변화가 확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비장애인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 속에서 섞여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셜 스킬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될 정도로 발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중증 장애인들, 특히 말도 서투고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소셜 큐는 아예 생각도 못, 자기 감정 표현조차도 못하고 자기 아픈 곳이 어딘지도 지적을 못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베얼리 무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중증의 아이들은 사실 테라피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레스가 안 보인다, 스탑을 한다. 어떤 경제적 논리이거나 상업적 논리가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who the most need잖아요. 이거는 중증 장애인들만큼 이 테라피가 필요한 애들이, 그 아이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이 ABA 테라피에 대해서.
그리고 ABA 테라피를 빼면 사실 초이스는 없어요. 이런 행동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또 현재는 또 딱히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치료를 중단하겠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ABA가 갖고 있는 그 베네핏과 컨트로버셜이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AB를 하시면서 뭐가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AB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졌어. 우리 아이가 이게 좋아졌어. 우리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좋아졌다라는 게 베네핏인지 아니면 어떤 아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좋아졌고 아직은 이 부분은 이렇게 아직 더 성장해야 되고 고쳐가야 되고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았다고 하는 건지 그냥 맹목적으로 ABA를 졸업해서 우리 아이는 비장애인들과 빙글해서 살 수 있어를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ABA를 졸업하면 한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아이의 자폐증 중 의료기라서 지워주세요라고 한대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자폐가 장애라는 건 totally believe예요. 자폐라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의 증세가 많이 호전된 거죠. 호전이 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유명인들을 봅니다. 템플 그랜딩 같은 교수님도 자폐잖아요. 강의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연구도 같이 하시고 사회에 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자폐예요. 그분은 자폐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behavior, 행동에 있어서 어떤 그 행동 장애들을 발달시키고 임프로브 시키는데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치에 맞는 태스크를 줘서 그런 스킬들을 디벨롭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뭘 시키면 못했어요. 이전에.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트래시캔에 넣어라. 쓰레기통에 넣어라. 그러면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아이가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 쓰레기통 위치도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자기 너 가서 네 언더웨어 갖고 와 그러면 언더웨어 속옷 서랍에 가서 속옷을 꺼내오기도 하고 양말도 꺼내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 태스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좋아진다 할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베네핏인 것 같아요. ABA 테라피에. 그 다음에 또 ABA 장점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트래티지 그 기술과 전략을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너무 좋아요. 저도 적용하고 있고 해보고 있고 이제 사춘기쯤 이제 거의 끝 무렵인데 저희 아이는 아직 사춘기 띠가 남아서 아직 어게인스트하는 게 그 거부하는 게 아직은 상당히 많아요. 이전에 거부하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아이의 상태로 보면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번 또 다른 예로 이번 주말에 레이버 데이죠. 지난주 주말에 제가 조시아 트리의 캠프그라운드 예약을 해놨어요. 가려고. 그래서 근데 아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있을래? 저희 아이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행을 좋아합니다. 차 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행을 갈래? 집에 있을래? 그랬더니 그 7 out of 10, 70% 10개 중에 7번의 답이 stay home이에요. 그럼 집에 있자. 그리고 조시아트를 캠핑을 안 갔어요. 이제 아이가 자기 의사 표현도 뭐 말은 못하고 하지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뭐 사지선다든 이지선다든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를 주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요. 그것도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학습적 능력이 되는 만큼에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반복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것을 넘어가질 않아요. 아이들의 능력을 무슨
비장애인들이거나 그 정신이 건강하고 몸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네 한계를 리밋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한계 리밋까지 밀어붙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해요. 근데 우리 어티스틱 애들은 그 한계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실히 그 태스크를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무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다른데 ABA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BA는 아이들의 그 행동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해서 할 수 있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키 컬러 방식이 아닌 거죠. 이게 뭐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능력, 그다음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아이의 지적 능력에 맞게 그걸 다 커스터마이즈해서 아이들한테 준다는 장점이 ABA 갖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ABA 단점, 그 ABA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ABA를 싫어하는 자폐를 겪고 그걸 벗어나서 ABA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BA가 100%다 워킹하진 않아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ABA가 만능인 것처럼 신처럼 믿는 사람들도 계세요. 뭐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존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모든 방법론이 그런 것 같아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이거를 억셉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이고 자폐라는 그런 어려움을, 발달장애라는 어려움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어떻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ABA 테라피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더라고요. 컨트로버시에도 쭉 그거 띠오리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읽어보니까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 없는 테라피스트를 만났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혹은 본인 자신이 어댑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또 자기가 그거 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ABA가 100% 좋은 게 아니라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반대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너무 한쪽 그 behavior 문제에 너무 포커스해서 그것만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상동 행동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 repetitive behavior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건 셀프 스티밍이잖아요. 스스로를 레귤레이팅해서 그 순간에 자기 스트레스 모먼트를 벗어나고자 하는 아이들의 혹은 자폐인들의 몸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말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거의 주 의견인 것 같아요. 의사들, 테라피스트들 등등을 보면 certain behavior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리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사람을 때린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조금 그 옷을 벗는다든가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비해이비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갖고 있는 행동장애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제가 briefly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반대쪽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을 비장애인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 자기들은 자폐라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떤 때는 forcefully,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어떨 때는 타이트하게 그걸 운영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티밍 같은 거, 아까 말한 리페르 상동행동 같은 걸 못하게 하고, 왜냐면 그 비장애인들은 안 하죠. 물론 코 파고 이러는 거 있어요. 비장애인들도 코 파고 손톱 물어뜯고 뭐 입술 물어뜯고 이런 사소한 상동행동들은 남한테 그렇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행동이니까 코 파는 거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이 자폐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 그러나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행동조차까지 고쳐서 비장애 아들처럼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게 단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권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성장시켜야 되는 거를 이 자폐인들이 예비에 따르면서 거부하는데 이게 너무 강압적이었고 이게 너무 싫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폐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폐인으로서 우리가 이만큼은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비장애인처럼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some 그 자폐인들, ABA 테라피를 겪었던 자폐인들이나 자폐 패밀리들은 그 ABA 테라피에서 트라우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 그 외상후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I will say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혹은 옛날에 ABA 테라피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 테라피스트들이 요즘 걸 어댑트 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 고수해서 퍼니시먼을 주고 어떤 강압적 제재를 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을 해서 하지 않게 하는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사실 ABA에서 지금 이런 게 없고요. 리워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뭐 코인 5개 맞추면 네가 원하는 플레이 해라 뭐 이런 코인 시스템으로 바뀌기 했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 12년 전부터 그 코인 시스템으로 아이가 ABA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올드 테라피스트들이 혹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떤 그 외상후 장애 같은 PTSD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ABA라는 게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중 알겠지만 마일드는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 25% 정도의 서포트만 필요한 친구의 75%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애들. 근데 모더레이트는 50%, 50%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이 도와주는 50. 그러나 저희 아이 같이 중증에는 75% 어버브가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ABA를 10시간을 받든 25를 받든 아이들의 능력치 중증 아이들은 40시간을 받아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러나 마일드거나 모더레이트의 경우는 마일드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만 봐도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요. 10시간 다 봐야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조마조마하죠.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불안해요. 그래서 ABA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ABA 테라피라는 이 영역에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진짜 좋아질 건지 아닌지 가보지 않은 게 경험해보지 못한 치료법이라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과 뭐라 그럴까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체크업하게 되고 더 배우고 노력하지만 좋아지지 않을 경우 실망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라이딩 서비스가 아니야. 한 번 확 좋아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야. 라이프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왜 ABA 테라피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스탑하느냐. 이제 아까 제가 제일 비기닝에서 언급했던 문제예요. 제 아이가 지금 ABA 테라피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 어떤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를 밑합니다. 얘는 버튼 3개를 푸는 거, 단추를 3개를 열고 닫고 하는 게 골이에요. 파인 모터스크 ABA에서. 그리고 얘는 행동장애가 있을 때 의자에 5분 이상 앉아 있는 거. 뭐 등등등의 애들마다 다 골이 틀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이게 밑됐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와서 2단계로 이상 넘어왔는데 더 이상 골이 없어요. 얘는 비장애인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고 더 이상 ABA 필요 없다. 그때 졸업을 시키죠. 그럼 졸업하면 ABA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굿띵입니다. 그거는 no question이에요. 근데 아이가 계속해도 저희 같이 12년 해도 아직도 못하는 태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서베이가 와요. Every 뭐 6 months, year, 뭐 2 years 할 때마다 parent survey, 그 therapist observation report를 서베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들이 저희 아이가 할 수 있는 태스크에 대한 질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요. 지난 12년 동안 이 서베이의 내용이나 퀘셔너가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애드 된 거 있어요. 13살, 12살 지나면서 애드 된 건 있어요. 티네이저. 왜 사춘기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웰빙 라이프를 물어봐요. 근데 저는 I don't care. 부모님의 웰빙 라이프 니네들이 왜 물어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아이에 대한 것만 제대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베이 노트 자체가 저희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넘버볼인데 이런 워드를 말하느냐? 해놓죠.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느냐? 해놓죠.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 쓸데없는 질문들만 매년 똑같은 질문들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투피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도 커스터마이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베이가 커스터마이즈 돼서 정확하게 아이의 니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인슈런스에 보고하는 이 서베이 노트들은 리서치 페이퍼들의 앤서들은 퀘셔네어들은 스투핏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크리테리 자기들이 성행하는 서베이에 맞지 못하니까 내쫓는 거죠. 내쫓는 거예요. 더 이상 페이하기 싫다 이거죠. 더 이상 돈을 쓰기 싫다 이거예요. anyway, 슬픈 일인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아이한테도 인슈런스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슈런스에서 어프로브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제 모니터에 아직도 프로브를 되지 않았다고 제 웹사이트에 떠 있어요. 저도 이제 조마조마한 거지. 이게 어프로브 돼야 빨리 서비스가 리즘이 되는데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짧거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해서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BCBA도 되고 RBT부터 BCBA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든 종류의 스펙트럼 아이들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스트러글 하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이거를 밑할 수 있을까 하는데 본인들이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경우죠. 저희 아이가 스피치 테라피에서 쫓겨날 때 그랬습니다. 아이 비헤이비어를 처음에는 애가 약간 바이올렛해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찾았죠. 왜 바이올렛했는지를 알았어요. 테라피스트들이 문제였어요. 테라피스트들 아이의 어텐션을 갖기 위해서 어깨를 툭툭 치던 게 그게 아이는 클릭이었어요. 때려도 되나 보다. 그걸 어플라이 해서 그랬더니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디스차지 페이퍼에는 자기들의 잘못은 써놓지 않았어요. 애가 임프루먼이었고 넘버 버리고 코퍼레이트 하지 않고 바이올렛 하다라고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겁나게 화나죠. 싸울 수도 없고. 왜냐하면 변호사를 대동한 싸움은 이건 기나긴 질린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폐 부모들이 그만큼의 시간과 여력과 돈이 없어요. 지치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브리피하게 베리웰 헬스에 있는 그 아티클과 제 경험을 컴바인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ABA는 오버롤 현재로는 자폐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PCIT니 무슨 피보탈 트리트먼이니 뭐 이런 거 다 그냥 ABA methods under big umbrellas 한 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결국은 ABA umbrella 그 ABA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좋죠. 저희도 ABA를 통해서 많이 얻었어요. ABA 테라피스트랑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뭐 20분, 30분째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태스크, 퍼즐 같은 건 전에는 거의 못하던 애가 지금은 300피스짜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프로브먼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이 ABA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일 수도 있고요. sometimes 저는 그래요. 이거 코인시던스 아니야? 우연 아닐까? 왜냐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태스크들은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ABA 때문에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스스로 한 걸 수도 있고 스스로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코인시던스의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ABA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겪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ABA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런 것 들으면 ABA 테라피 찾으면 most of the 광고들만 붙어요. 그 ABA 프로바이더 그러고 나서 그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놓으면 그냥 무조건 필링합니다. 그러니까 ABA가 무엇인지 ABA는 뭔지를 잘 알고 싶으면 테라피스트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주변에 하고 계신 분들 사전적이나 논문도 찾아봐야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언더스탠드가 되겠죠. 비헤비어럴이나 사이콜로지스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저 같은 아빠나 엄마들은 ABA 그냥 행동부족 치료 정도. 근데 우리 아이가 ABA를 받고 있는데도 안 바뀌는 그런 답답함, 불안감 뭐 이런 건 있죠. 그걸 이겨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이번 주 내에는 저희 아이의 ABA 인슈런스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아이가 ABA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 ABA와 학교 가는 거는 이미 루틴에 딱 잡혀 있는 애라 학교 8시 반에 가서 3시 반에 끝나서 집에 오면 4시부터 ABA 시작이에요. 그래서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희도 뭐 수영도 시키고 뭐 운동하러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시간이 남았어요. 애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ABA도 40시간씩 했고 저희도 팬데믹 때는 또 40시간씩 받아서 했어요. 인슈런스에서 올라오게 해서. 근데 all of a sudden 아이가 14살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체인지가 되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ABA밖에 없기 때문에 ABA를 통해서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맥스아웃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맥시멈으로 끌어내서 아이들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중증에 있던 애는 모드로에서 모드로에 있던 마일드로 마일드에 있던 애들은 보더라인 어라운드에서 자기들 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저 마데테스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